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우선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어떤 분이 저를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느낌, 기분이 좋고 또 힘이 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의 칭찬인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상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입니다. 세상도 상당히 좀 험해져 가고 있는데 정치도 갈수록 험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와 야 사이에 대결과 또 여러 갈등만 있다고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김상훈 의원님처럼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대구와 광주라고 하는 곳에 지방의 민생을 한 가지로 느끼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 제가 너무나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대구와 광주의 공공항 이전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갑석 의원님 칭찬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 전임 국회의원님이 홍사덕 의원님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그분께서 제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정치는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합의점을 모색하고 추구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송갑석 의원님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 송갑석 의원님께서 도모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대구 지역의 현안 사업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파트너십을 좀 기대하면서 송갑석 의원님의 의정 활동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송갑석 의원이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상훈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지금 대화한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참 말씀 중에 조리 있고 합리적이고 정확하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20여 년간 사실은 의정 활동을 하시기 전에 행정과 실무자로서 공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경제 전문가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행정 실무 이런 것들이 의정 활동에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되고 계시죠? 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내무로 또 대구광역시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 네.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마지막 직책이 경제국장 또 기업지원본부장 주로 이제 경제를 다루는 그런 직책을 수행해 왔는데 그 당시에 느끼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현장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책상에서 만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 예. 그래서 그렇다면 입법적으로 뭔가 해결을 할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당선이 돼서 이제 국회로 입성을 하게 됐는데 가능하면 현장의 사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입법 또 정부에게 그런 정책을 주문하는 것 그게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때 정말 경제 전문가가 국민을 좀 살핀다면 많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의원님의 그 전문성을 칭찬하고 싶으신 국민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는데요. 그분의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세 자금을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피 같은 돈인데 그거를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갈 데 없이 쫓겨나는 그 상황을 봤을 적에 어느 국민이 과연 참 가슴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래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또 어떤 언론 매체라든지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은 아마 사기를 당한 그 경우가 좀 줄어들 것 같고. 항상 지역구라든지 전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에 일하시는 걸 보면은 저는 항상 칭찬해주고 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성월 의원님 화이팅! 네, 뉴스를 통해서 요즘 정말 종종 듣는 게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업자. 야, 이런 일들이 진짜 요즘 생긴다는 게 놀랍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간 경찰청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했는데 네. 적발 건수가 618건. 그다음에 그 전세 사기꾼 송치 기준으로 검거한 사람이 1,941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가 1,207명, 피해 금액이 2,335억.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팠던 것은 피해자의 49.9%가 아직까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지식이 없는 젊은 세대, 2030 세대라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죄를 좀 엄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요, 그 악덕 임대업자의 실명을 공개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것이 또 개인정보를 침해한다 이런 데 또 부딪혔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민중산층이면서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은 전세 자금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네,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 그 목돈, 전 재산을 특정 사기꾼 개인이나 범죄 조직에 의해서 일순간에 다 날려버렸을 때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네.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세청의 경우에는 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하는 데는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세 자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보완 방법이나 다른 법들이 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선 현재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는 단체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는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보증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없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세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사전에 미리 계약자에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존하는 계약 형태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는 더욱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됐으면 좋겠고 정부 차원에서도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이 허그에서도 사기를 당해서 다 무너지게 생겼다. 뭐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의 세금이기 때문에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지역 구민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고 계신 김상훈 의원이십니다. 저희가 지역에 찾아가 봤습니다.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X를 타려면 동대구역까지 가야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업무상 한 번씩 이제 열차를 이용하는데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제 조카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행선은 무조건 KTX 여기 서대구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조카를 데리고 오는 제 동생이 데리고 오는 시간적으로도 엄청 짧아져서 좋다고 이렇게. 각계 부서에 다니시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특히 의원님의 그런 열정적인 부분이 KTX 역뿐 아니고 서구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서대구역이 작년 3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하면서 정말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노력의 결실일까요? 지금 서대구역의 이용객 수가 정말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흐뭇하시죠? 예, 지난해 3월 31일 날 개통했는데 개통 9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 같아요. 기존의 대구는 고속철도역이 동대구, 그러니까 동쪽 끝에 위치하다 보니까 서남부 쪽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동대구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차를 몰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그러면 이쪽 서대구에 역을 신설한다면 그분들의 비즈니스 활동 또 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여러 고속철도 이용객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역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이 역사 그리고 이 교통 무엇보다 경제와 가장 관련 있고 밀접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김상호 의원께서는 경제 전문가셔서 네. 그런 면을 조금 더 열심히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삼고라고 하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경제 정책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30만 평을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선 좀 치중을 해서 순차적으로 앞으로 개통되는 노선들이 많습니다. 대구 산업선이라든지 광주 대구 간 내륙 고속철도 노선이라든지 신공항 철도 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졸업한 청년들이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지역에 여러 가지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적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에서 좀 활발하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셔서 다른 지역에도 좀 희망과 또 모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루고 싶은 목표나 또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법인이 국내로
리턴해서 들어온 법인 숫자가 26개. 반대로 한국 법인이 외국으로 가서 설립한 법인 숫자가 2,323개. 네네. 그만큼 한국이 기업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기업인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현안을 이제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좀 입법 활동을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개선점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시 행정 실무를 하시던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당장 앞에 있는 처리도 열심히 발빠르게 하시고 또 멀리 내다보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차근차근 이뤄 나가시는 모습이 참 흐뭇하고 또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저희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다음 주인공을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님을 칭찬하겠습니다.